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건강에 대한 책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강에 대한 책은 설탕 중독입니다. 저자는 데릴 지오프리,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설탕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설탕이 건강에 해로운지를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설탕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알려주며 나아가 설탕 섭취를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바로 설탕 중독의 원인과 그로 인한 건강 문제입니다. 설탕이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 신체의 각종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만성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 섭취가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질환이 증가할 위험이 크고 뇌와 장기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설탕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은 먼저 미네랄 보충과 같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재정비한 후 점차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추가하면서 설탕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고 신체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 이제 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탕을 끊기 어려운 이유, 우리가 설탕에 중독되는 과정.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1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심장협회는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어린이의 3분의 1 가까이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며 그로 인해 점점 더 어린 나이에 당뇨병과 심장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요인이 얽혀있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설탕입니다. 미국인은 연평균 59kg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탕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랜싯 당뇨병과 내분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 74%의 설탕 또는 저칼로리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설탕을 섭취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설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에너지원으로 당과 지방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과도한 당분 섭취와 끊임없는 음식 소비로 인해 지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당에 의존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 호르몬은 더욱 강하게 설탕을 찾게 만듭니다. 당은 쉽게 연소되는 연료와 같아서 몇 시간만 지나면 몸은 다시 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이를 인지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당 섭취를 요구합니다. 몸은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일으킵니다. 또한 설탕이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한다는 점도 중요한데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코카인이나 아편과 같은 중독성 약물도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다시 말해 뇌는 설탕을 마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할수록 뇌는 더 많은 설탕을 원하게 되고 결국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리적 이유 외에도 설탕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맛이기 때문에 설탕을 먹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식품 산업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설탕을 다양한 식품에 사용해 우리를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감정적, 신체적 대체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날에는 케이크 대신 외출로 기념하거나 우울한 순간에 아이스크림 대신 영감을 주는 책을 읽는 등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어떻게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경계하는 것도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건강한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탕은 어떻게 우리 몸을 망치는가? 장은 면역계와 신경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두 번째 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에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 미생물들이 신체 기능에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식욕과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5%, 도파민의 50%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장내 세균은 면역 기능, 체중 조절, 피부 건강 등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설탕과 같은 음식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파괴합니다. 설탕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고 나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장 누수를 일으켜 독소, 곰팡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등이 혈류로 유입되도록 해 몸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뇌의 화학 작용을 교란하며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파민 반응. 설탕 섭취는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해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설탕은 매우 중독성이 강하며 계속해서 더 많은 설탕을 갈망하게 됩니다. 코르티솔 분비. 뇌는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는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고 설탕 섭취 욕구가 더욱 커집니다. 인슐린 저항성. 설탕 섭취가 많으면 인슐린 민감도가 저하되며 뇌 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 주의력 결핍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배고픔을 조절하는 렙틴 수치도 상승합니다. 그러나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젖산. 설탕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은 산성 물질로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뇌염증을 유발하며 ADD, ADHD,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설탕이 암세포를 자라게 합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리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설탕만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하나의 포도당 분자로 최대 36개의 ATP를 생성하지만 암세포는 단 2개의 ATP만을 생성하기 때문에 설탕을 훨씬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설탕을 끊으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설탕을 줄이는 것이 건강의 최우선 과제로서 설탕은 장, 뇌, 간, 심장 등 전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몸의 모든 기관이 회복되고 더 나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설탕 프로그램이란 탈설탕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끄는 3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 행동 변화를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입증되었습니다. 7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몸과 마음 그리고 식료품 저장실을 정화하고 해독하는 기간입니다. 21일.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3주는 결의를 다지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입니다. 90일. 새로운 습관이 삶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이어트는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끝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다이어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는 설탕을 먹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설탕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미각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탕을 덜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때로는 간식을 즐기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원칙. 빼지 말고 더하라. 박탈은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번 설탕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던 이유는 무언가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포 수준까지 건강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나서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추가할수록 나쁜 음식은 자연스럽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잡초 뽑기, 씨 뿌리기, 물 주기. 기존의 나쁜 식습관으로 생긴 독소와 나쁜 세균을 먼저 제거한 후 건강한 음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첫 7일 동안은 해독을, 그 다음 21일 동안은 미네랄과 지방 등 영양소를 추가하고 마지막 90일 동안은 건강한 식단으로 몸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단계적 실행. 각 단계는 앞 단계에 기반을 두고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누적 효과로 인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설탕으로 인한 갈망과 에너지 기복, 체중 증가, 염증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잡초 뽑기 단계. 준비 단계. 처음 3일, 마음 해독하기. 첫 3일간은 변화하겠다는 결심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평가하고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4일째, 식료품 저장실 해독하기.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모두 제거하고 건강한 음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혹을 차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5일째에서 7일째, 알칼리 해독으로 몸 정화하기. 3일 동안 순 탄수화물 섭취를 50g 미만으로 제한하고
알칼리성 식물 자연식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이는 몸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며 미네랄 섭취를 늘려 설탕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탈설탕 프로그램의 씨 뿌리기 단계에서는 건강을 되찾고 설탕 의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고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래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미네랄 보충하기. 미네랄은 설탕 갈망을 억제하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몸이 미네랄을 소모하므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채소를 섭취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으로 교체하며 추가적인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히말라야 소금, 앱솜 소금 목욕, 미네랄 보충제 섭취 등으로 신체를 정화하고 강력한 기초를 다집니다. 2단계 건강한 지방 추가하기.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일 칼로리의 50%에서 70%를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코코넛유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가공된 탄수화물을 대체합니다. 3단계 단백질 섭취하기.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당 갈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갈망을 줄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며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단계는 설탕 갈망을 억제하고 신체를 강화하여 새로운 식습관을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초 단계입니다. 탈설탕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단을 한번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나, 80대 20 원칙으로 지속성 유지. 탈설탕 프로그램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80%만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나머지 20%는 즐기면서도 절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질적인 장기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탈설탕 식단 피라미드는 건강한 지방 50%, 채소 20%, 단백질 20%, 그리고 느리게 연소하는 탄수화물과 저당 과일 10%로 구성된 균형 잡힌 비율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 꾸준한 실천으로 새로운 습관 형성. 처음에는 노력해야 하지만 3개월간 꾸준히 따르면 새로운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자리 잡습니다. 이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점점 더 그런 음식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 유연한 식단 관리.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식습관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대 20 원칙을 적용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밀크 초콜릿 대신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고 레드 와인이나 유기농 와인을 마시는 등의 더 나은 선택을 통해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몸을 신뢰하라. 3개월 후에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음식을 스스로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흐트러지더라도 쉽게 원래의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단순히 설탕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탕에서 벗어나 건강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미네랄 보충, 건강한 지방 섭취, 그리고 단백질을 영리하게 섭취하는 법은 몸을 돌보고 우리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탕을 줄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결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키 출판사의 저자 데릴 지오프리 설탕 중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